안녕하세요. 푸른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과목을 공부해보니 어떻습니까? 지난 6회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괜찮겠죠. 그러나 이제 이번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막막하실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과거에 업무방법서를 처음 볼 때 정말 답답하고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번에 처음 공부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저보다는 진도가 훨씬 더 나간 셈입니다. 이 과목은 반복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반복해서 수강하고 반복해서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과목 중에서 이 적과전 종합 이론 방식이 가장 난해한 부분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해볼만 해요. 어떻든 쉽지 않은 자격증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애 중 한 번쯤은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무언가 해봐야 할 때가 있죠. 그렇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말은 강의는 최소한 3회 이상 수강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책을 들고 놓지 마셔야 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쉬지 않고 꾸준히 공부해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하루에 7시간 이상 정해놓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미보상 비율표 있죠. 별첨 2-1 미보상 비율표는 이 공지사항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공지사항 게시번호 8939번입니다. 별표 2-1 별표 2-1입니다. 이 미보상 비율표는 게시번호 8939번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뭐 보시려면 보세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지금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제시하면서 같이 공부할 때가 옵니다. 논작물하고 밭작물 볼 때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부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4조 현지조사 방법 제4항 착과 피해 조사부터 볼 차례예요. 착과 피해 조사. 그런데 우리가 이 착과 피해 조사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육식입을 현지조사표에서 착과 피해 조사는 어떤 때 하는 것인지 잠깐 보고 갑시다. 이 착과 피해 조사는 이제 우박으로 인한 착과 피해 조사가 있고요. 이 착과 피해 조사는요. 우박으로 인한 착과 피해, 가을 동상의 이 일소 착과 피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박으로 인한 착과 피해는 계약일 24시부터 적과전, 여기 보세요. 계약일 24시부터 적과전에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의 우박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또는 특정위원 방식의 유가타방률 조사. 자,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수학 직전 착과 피해 조사가 있습니다. 이 우박은요. 그리고 또 적과 후부터 수학 전에 우박 피해가 발생됐을 때 우박 피해가 발생되면 착과 피해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수학 전까지는 착과 피해 조사 필요 여부 확인 이것을 하고요. 수학 직전에 착과 피해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을 동상에는 적과 후부터 수학전인데 사실 이제 가을 동상에는 9월 1일부터죠. 9월 1일부터서 수학 전에 가을 동상의 피해가 발생되면은 수학 직전에 착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학 개시 후에는요. 수학 개시 후 시점부터서는 우박이나 가을 동상해가 발생되면 그때마다 착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박, 가을 동상에 일소가 있는데 근데 이 일소는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요. 일소 낙과 피해 감수 가실수 플러스 착과 피해 감수 가실수. 이 감수 가실수는 적과 후 착과 수의 6%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감수 가실수로 인정을 합니다. 즉 낙과 착과 감수 가실수는 적과 후 착과 수의 6% 초과 시
감수과실수로 인정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소피해는 낙과 착과 피해 조사를 동시에 실시합니다.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적과 후부터서 수학 개시 종료 시점, 그러니까 일소피해는 이제 9월 30일까지죠. 9월 30일. 일소피해는 적과 후부터 9월 30일까지 낙과 피해, 착과 피해가 발생이 되면 일소피해가 발생되면 그때마다 낙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조사를 동시에 합니다. 동시 조사를 해요. 또 그리고 일소피해는 수학 직전 착과 피해 조사가 없어요. 일소피해는 수학기에 상관없이 발생될 때마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학 직전 착과 피해가 조사가 없다. 이런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일소피해는 별도로 구분해서 보고요. 우리가 착과 피해 조사에서는 제4항의 착과 피해 조사에서는 우박과 가을 동상의 착과 피해 조사에 대해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제4항 착과 피해 조사를 보도록 합시다. 자, 제4항 착과 피해 조사죠. 착과 피해 조사입니다. 자, 착과 피해 조사의 조사 대상은 적과 종료 이후 대상제로 사고 접수된 과수원 또는 적과 종료 이전 우박 피해 과수원 그랬죠. 대상제는 우박 가을 동상에만 보고 있습니다. 일소는 따로 본다 그랬죠. 일소 피해는요.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조사 시기는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 수학기에 하는 것의 원칙입니다. 수학기. 그러나 일소 피해는 수학기 상관없이 적과 후부터서 9월 30일까지 일소 피해가 발생될 때마다 착과 낙과 피해 조사를 동시에 한다 그랬어요. 그 원인은 일소의 착과 낙과 감수과실수는 적과 후 착과수 6% 초과할 때만 감수과실수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자, 그러나 우박이나 가을 동상에는 수학기에 착과 피해 조사를 한다는 것. 그 차이예요. 자, 수학전 보세요. 조사 시기는 수학전 대상제 그리고 적과 후부터 수학전 대상제의 발생 시 계약자는 수학 개시 최초 10일 전에 보험가입 농협으로 수학 예정일을 통보하고 최초 수학 1일 전에는 조사를 마친다. 이건 이제 수학 직전 착과 피해 조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수학 개시 후에는 우박이나 가을 동상해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착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이건 이제 수학 직전 착과 피해 조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학 개시 후에는 그때마다 착과 피해 조사를 한다. 겁니다. 수학 개시 후에 우박 가을 동상해가 발생되면 그때마다 착과 피해 조사를 한다. 그 다음에 조사 방법 보겠습니다. 착과 피해 조사는 착과된 과실에 대한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해당 피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즉 수학기에 한다는 거예요.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실시하며 대표 품종을 하거나 품종별로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대표 품종이라 그러면은 적과 후 착과수 기준 60% 이상 품종이다. 겁니다. 그 다음에 착과 피해 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착과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착과수. 이게 바로 이제 사고 당시 착과수예요. 사고 당시 착과수. 착과수를 확인해야 되며 이때 확인할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 조사와는 별개의 조사다. 다만 이전 실시한 착과수 조사의 착과수하고 착과 피해 조사 시점의 착과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착과수 확인 없이 이전에 실시한 착과수 조사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사고 당시 착과수 그러니까요. 우박 가을 동상해의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는 이렇게 합니다. 우박하고요. 가을 동상해. 가을 동상해의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 기왕 쓴 쯤에 봅시다. 우박 가을 동상해의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는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착과 피해율 마이너스 맥스 A로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사고 당시 착과수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 사고 당시 착과수는 보험금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해요. 적과 후 착과수에서 현 시점까지 낙과수를 뺍니다. 낙과수를 빼고요.
현 시점까지 나무 피해 과실수, 그리고 현 시점까지 기수학 과실수를 뺍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 당시 착과수를 산정을 해요. 여기서 착과 피해 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착과수를 확인해야 한다죠. 그리고 이 적과 후 착과수 조사는 별개죠, 물론 이제. 그런데 우박 가을동상의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는 이렇게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착과수 확인은 실제 결과 주수에서 수학 완료 주수, 미보상 주수 및 고사나무 주수를 뺀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하며 이후 조사 방법은 적과 후 착과수 조사 방법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라목을 하나 돼요. 라목. 착과수 확인이 끝나면은 수학이 완료되지 않은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추출한다. 이때 추출하는 표본 과실수는 품종별 한 주 이상, 과수원당 3주 이상. 자, 이 라목은 착과 피해 확인을 하기 위한 거예요. 착과 피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표본 과실을 추출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표본 과실수는 품종별 한 주 이상, 과수원당 3주 이상을 하며, 그러니까 착과 피해 확인을 위한 착과 피해 확인을 위한 최소 조사 주수를 보겠습니다. 좀 이따 보죠. 좀 이따 최소 조사 주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한 표본 과실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 품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다만 거대 제의 등 필요 시에는 해당 기존 표본수 2분의 1로도 조사가 가능하다는데 우박과 가을동상에는 사실 이 거대 제의가 필요 없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 착과 피해 확인. 그러나 이제 문서 시행 등으로 거대 제의를 외부로 표방하면 가능하죠. 예. 착과 피해 확인을 위한 최소 조사 주수를 보겠습니다. 이 착과 피해 확인은 이 품종별로 한 주 이상으로 하고요. 농지당 3주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과수원당 3주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품종일 때도 3주입니다. 3주. 그렇죠? 2품종일 때도 3주. 3품종일 때도 3주. 4품종일 때는 몇 주일까요? 4주입니다. 5품종일 때는 5주가 되죠. 5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품종별 한 주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죠. 이것은 정상 과실 몇 개, 50%형 피해가 몇 개, 80%형 피해가 몇 개, 100%형 피해가 몇 개, 이렇게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예, 됐습니다. 예. 그리고 마목 보겠습니다. 조사 당시 수확이 완료된 품종이 있거나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 구성 조사가 의미가 없을 때에는 품종별로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대표 품종만 조사한 경우에는 품종별 피해 상태에 따라 대표 품종 조사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일소피해, 5항의 일소피해 조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제6회 시험 법방에서는 업무방법서에서는 일소피해의 낙과, 착과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즉, 낙과는 우박낙과라든지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의 낙과 피해 조사하고 같이 봤어요. 일소의 경우에. 일소낙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소 착과 피해는 우박, 가을동상의 착과 피해하고 같이 봤습니다. 자, 이것을 일소 피해 조사를 별도로 구분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소, 낙과, 착과, 피해, 감수과실수 합계가 적과 후 착과수의 6%를 초과할 때만 감수과실수로 인정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소, 낙과, 착과, 피해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고 적과 후, 직후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이 수학기에 관계없이 적과 후부터 일소 피해가 발생이 되면은 낙과, 착과, 피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직전 착과 피해 조사도 조사 방법은 보상하는 제의 여부 심사를 하는 거죠. 과수원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제의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할 때에는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요. 자, 보세요. 일소 피해로 인한 감수과실수는 밑줄 치겠습니다. 보험사고 한 건당 적과 후 착과수의 6% 초과 시에만 감수과실수로 인정한다. 자, 이 점이 달라요. 이 점이 일소의 낙과 피해 감수과실수 산정하는 것, 그리고
뭡니까? 그 낙과피해 조사하는 거, 착과피해 조사하는 거 다른 것이 이 부분까지예요. 이 부분. 자, 봅시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자, 나목의 조사 필요 항목 결정. 1. 나무수 조사. 과수원 내 품종 재배 방식 수량별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를 파악한다. 품종 재배 방식 수량별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를 빼고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한다. 이 낙과수 조사 있죠. 낙과수 조사 이것은 이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의 낙과 피해 조사 그리고 우박 낙과 피해 조사와 같습니다. 이 이하는요 같아요. 표본 조사도 같아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보시죠. 낙과수 조사는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전수 조사가 어려운 경우 표본 조사를 실시한다. 전수 조사 낙과수 전수 조사 시에는 과수원 내 전체 낙과를 조사한다.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 낙과 중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추출한 과실을 피해 인정 개수 그러니까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서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그랬는데 정상과 몇 개, 50%형 피해가 몇 개, 80%형 피해가 몇 개, 100%형 피해가 몇 개로 구분해서 그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그거예요. 단 전체 낙과가 100개 미만이었던 표본 조사와 똑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시죠.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과수원별 전체 표본 주수를 산정하되 표본 주수는 품종 재배 방식 수량 주수를 조사한다.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 낙과 중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서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단 전체 낙과수가 100개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기준 미만으로도 조사 가능하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우박 낙과 피해 조사, 태풍, 강풍, 지진, 화재 낙과 피해 조사에서 우리가 봤으나 다시 한번 보죠. 낙과수 표본 조사 시 전체 낙과수 산정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사 대상 주수가 520주다 합시다. 520주. 그리고 표본주가 12주. 표본주 낙과수 합계. 표본주 낙과수 합계가 240개다 할 때, 이때 전체 낙과수는 몇 개일까요? 전체 낙과수는 이렇게 합니다. 표본주 일주당 평균 2. 자, 착과 피해 조사를 봅니다. 일소 착과 피해 조사는 우박 가을 동상의 착과 피해 조사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봅시다. 착과 피해 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착과수를 확인한다 했죠. 이때 확인할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와는 별개의 조사를 의미한다. 이 착과수는 사고 당시 착과수다 그랬어요. 사고 당시 착과수다. 이 착과수는 사고 당시 착과수입니다. 다만 이전 실시한 착과수 조사에서 조사의 착과수하고 착과 피해 시점의 착과수가 큰 차이가 없다 할 경우에는 별도 착과수 확인 없이 이전에 실시한 착과수 조사 값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착과수 확인은 실제 결과 주수에서 수확 완료 주수를 빼고 미보상 주수 빼고 고사나무 주수를 뺀 조사 대상 주수 기준으로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하며 이후 조사 방법은 적과 후 착과수 조사 방법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우박 가을 동상의 착과 피해 확인, 착과 피해 조사에서 봤죠. 착과수 확인이 끝나면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추출한다 했어요. 이때 추출한 표본 과실 수는 품종별 한 주 이상, 과수원당 3주 이상으로 한다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착과 피해 확인을 위한 최소 조사 주수행, 최소 조사 주수. 다시 한번 봅니다. 하며 추출한 표본 과실은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서 품종별로 구분하여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품종별로 구분한다는 것은 각 품종별로 정상 과실 몇 개, 50% 피해가 몇 개, 80% 피해가 몇 개, 100% 피해가 몇 개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수를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자, 착과 피해 확인을 위한 최소 조사 주수 다시 한번 봅니다. 알아둬야 돼요. 1품종일 때 3주다 그랬어요. 자, 2품종일 때도 3주, 3품종일 때도 3주인데 4품종일 때는 4주가 돼요. 5품종일 때는 5주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품종별 한 주 이상, 과수원당 3주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금 산정할 때는 이 사고당시 착과수를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이 사고당시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에 해서 현 시점까지 낙과수를 빼고요. 현 시점까지 나무 피해 과실수를 빼고요. 낙과 감수 과실수가 아니에요. 낙과수예요. 이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가 아니라 나무 피해 과실수. 그리고 현 시점까지 기수와 과실수를 뺀다. 이렇게 해서 사고당시 착과수를 산정을 합니다. 보험금 계산할 때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조사 당시 수확이 완료된 품종이 있거나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 구성 조사가 의미가 없을 때는 품종별로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단 대표 품종만 조사한 경우에는 품종별 피해 상태에 따라 대표 품종의 조사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제6항의 고사나무 조사입니다. 이 고사나무 조사는 나무 손해보장 특약의 고사나무 조사예요. 우리가 과실 손해보장에서 이 나무 피해 조사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과실 손해보장에서 나무 피해 조사는 과실 손해보장 조사를 위한 나무 피해 조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사나무 조사는 나무 손해보장 특약, 나무 손해보장 특약을 가입한 건에 한해서 조사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보장 기간이 1월 31일까지예요. 1월 30일까지. 그리고 조사 시점도 고사나무 조사의 조사 기간도 수확 완료 후에 합니다. 수확 완료 후부터서 수확기 종료 시점부터 종료 시점부터서 이듬해 2월 31일까지 고사나무 조사를 해요. 고사나무 조사.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생육 시기별 현지 조사 표 있죠? 거기 가서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 나무 손해보장 특약 보세요. 그리고 과실 손해보장과 나무 손해보장으로 크게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과실 손해보장과 나무 손해보장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과실 손해보장은 사실 현지 조사 방법을 다 봤습니다. 이제. 그런데 나무 손해보장 특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나무 손해보장 특약은 종합위험 방식, 즉 자연재해 조세 화재가 보장이에요. 그리고 나무 손해보장 특약은 수확기 종료 이후부터서 2월 31일 사이, 이 사이에 고사나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 손해보장, 그러니까 고사나무 조사에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 그리고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 이 두 가지를 알아둬야 돼요.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는 과실 손해보장의 수확기 종료 이후에 조사된 고사주수예요.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는 이제 우리 업방에는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나무 중에서 고사나무 조사 이전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나무수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사나무 조사 시 조사된 고사주수가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예요. 좀 이따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는 이 계약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 이 사이에 조사된 게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언제 조사를 했느냐? 이때는 사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하지 않느냐?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조사된 고사주수. 또 과실 손해보장이 태풍, 강풍, 지진화재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나무 피해 조사하죠. 우박 등으로도 나무 피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을 동상해 등으로도 나무 피해 조사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조사된 고사주수. 이게 바로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다. 그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는 고사나무 조사 시 조사된 고사주수. 즉 수확기 종료일부터 2월 30일까지. 자, 다시 우리가 고사나무 조사 가서 보겠습니다. 고사나무 조사는 종합위험 방식이다 있어요. 자, 고사나무 조사를 보시죠. 대상 재해는 종합위험 방식에서 자연재해 화재 조수해라고 되어 있어요. 조사 대상은 이 나무 손해보장 특약을 가입해야 돼요. 특약 가입권 중에서 사고가 접수된 과수원,
조사 시기는 수학 완료 후 나무 손해보장 종료 직전, 수학기 종료부터 1월 31일까지 이때 고사나무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 방법은 품종, 제외 방식,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 수학 완료 전 고사 주수, 수학 완료 후 고사 주수 및 미보상 고사 주수를 조사한다. 자, 수학 완료 전 고사 주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사나무 조사 이전 조사, 그러니까 착과수, 착과피해 및 낙과피해 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것으로 확인된 주수를 의미하면, 수학 완료 후 고사 주수는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나무 중에서 고사나무 조사 이전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나무 수를 말한다. 그 다음에 나목 보세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한 나무가 있는 경우 미보상 고사 주수로 하는 거죠. 이 미보상 고사 주수는 고사나무 조사 이전 조사, 그러니까 착과수, 착과피해, 낙과피해 조사의 실제 결과 주수 중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한 나무 주수를 의미한다. 수학 완료 전 고사 주수가 없는 경우에 고사나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는 이제 계약자 유산 확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제5조 보험금 산정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험금 산정 방법을 다 보고 나서는 계산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보험금 산정 방법을 좀 봐봅시다. 먼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보험금 산정인데, 이 보험금 산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준 수확량을 알아야 돼요. 즉 기준 착과수를 알아야 됩니다. 기준 착과수를 알아야, 기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기준 착과수의 과중 곱한 것이 기준 수확량이지 않습니까? 이 기준 착과수가 그래서 중요해요. 기준 착과수. 이 기준 착과수를 알아야 자기 부담 비율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준 착과수가 이 보험금 산정의 기본입니다. 이 기준 착과수에 맞추어서 보험 가입 금액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기준 착과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기준 착과수를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기준 착과수라 하면 제2호 착과감소 보험금 산정식, 제3호 과실손해보험금 산정식에 따라서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 과수원별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자, 우리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의 업무 방법서 내용은 이리저리 얽혀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다 알아야, 그래야 이해가 쉽습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이게 내리송해가 항상 남아 있어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반복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안 되면 10번이고 하세요. 20번이고 해야 됩니다. 적과 종료 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는 과수원은 적과 후 착과수를 기준 착과수로 합니다. 그런데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이후의 착과수가 적과 후 착과수보다 큰 경우에는 이때의 착과수를 기준 착과수로 합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냐 그러면요.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박이나 가을 동상에는 사실 이 계약이 뭡니까? 그 적과 후부터 수확 전에 피해가 발생되고도 이 착과 피해 조사 필요 여부만 확인하고 수확 직전에 착과 피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수확기에 착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일소의 경우에는 적과 후에 이 과실 숙기와 관계없이 착과 피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낙과 피해 조사도 하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사고 당시 착과수를 조사합니다. 일소 피해의 경우에. 그렇죠. 적과 후에 바로도 사고 당시 착과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착과수가, 이 사고 당시 착과수가 일소 피해 조사 시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 산정을 위한 이 사고 당시 착과수가 적과 후 착과수보다 크다 할 때는 이것을 기준 착과수로 한다 그거예요. 이것을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적과 종료 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는 과수가, 이때는 이제 착과 감소 과실수 플러스 적과 후 착과수, 그렇죠. 착과 감소 과실수 곱하기 플러스 적과 후 착과수가 기준 착과수가 된다. 자, 이때의 기준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다.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죠. 두 번째입니다. 적과 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는 과수원은 적과 후 착과수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기준 착과수 산정을 위한 기본 예시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계약사항과 적과 후 착과수 조사 내용에 따른 기준 착과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준 착과수. 그런데요, 이걸 보기 전에 제가 잠깐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겠어요. 착과감소과실수는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두 가지 유형.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적과전, 자연재해 플러스 조수해 플러스 화재가 보장인 유형. 두 번째로 적과전 특정 5종 한정보장 특약. 이 특약을 가입한 유형.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를 우리가 특정형 방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를 종합형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유형의 경우에 착과감소과실수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이것은 첫 번째 유형의 경우에 착과감소과실수는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로 합니다.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 그런데 적과전에 자연재해는 발생됨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죠.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적과전 특정 5종 한정보장 특약 가입 유형. 이것은 최소가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 또는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그런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제가 오늘은 기준 착과수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합니다. 착과 감소 과실수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만요. 자, 그래서 본 문제는 적과전의 종합이용 방식이에요. 적과전의 종합이용 방식이고 적과전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보장인 가입 유형인데 적과전에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었어요. 보세요. 적과전 종합이용 방식에서 즉 적과전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보장인 가입 유형에서 우박 피해는 자연재해 중 하나입니다. 자연재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적과전 자연재해가 발생됐죠. 그래서 우박 피해가 발생이 되었어요. 자연재해가 발생됐다 그거예요. 그럴 때에 착과감소과실수는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입니다. 이럴 때는요. 그래서 착과감소과실수는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6만 개 마이너스 5만 개 하니까 10,000개가 되죠. 이제 미보상 감소과실수 이것은 착과감소과실수 산정하는데 반영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 플러스 착과감소과실수죠. 그래서 5만 개 플러스 10,000개가 된다. 그래서 6만 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준 수확량은 이제 6만 개 곱하기 0. 과중하면 되죠. 과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4,000kg 이 기준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더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싶으나 제가 그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강의 시간 수를 늘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